비닐봉투 접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닐봉투도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트 봉투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위로 올라온 일반 비닐봉투를 접는 방법은 제가 총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삼각형 모양으로 접는 방법, 사각 모양으로 접는 방법, 그리고 동그랗게 말아서 접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닐봉투처럼 손잡이가 있는 봉투 접는 방법 중에 삼각형 모양으로 접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트 봉투는 이렇게 옆면이 펼쳐져서 내용물은 많이 들어가지만 정리하기에는 좀 지저분한데요. 그래서 처음 폈을 때 이 새 비닐봉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속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옆면이 일자가 되도록 평평하게 여기 속 부분은 안으로 잘 넣어주시고요. 이 안쪽 부분도 선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손잡이가 쭈글쭈글한 경우에 손잡이도 잘 펼쳐서 손잡이 요 매듭 부분에서 손잡이 부분도 잘 펼쳐서 일단 네모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 비닐봉투를 접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을 잘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용하던 봉투는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접어도 너무 빵빵하게 접어지기 때문에 접기에도 불편하고 접었을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바람을 잘 빼주시고요. 바람 빼는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길게 총 4등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몸통 부분을 반 접고 바람을 빼주시고 또 한 번 더 반을 접어서 총 4등분이 되게끔 해줍니다. 길쭉한 네모가 되었고요. 손잡이 부분 지저분한 것은 마지막에 처리를 해줄 거고요. 하단 부분, 봉투의 하단 부분이 옆에 일직선상으로 올 수 있게 삼각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직각 모양의 삼각이 되도록 접어주고 이거를 계속 직각 모양이 되게 삼각, 또 삼각 계속 딱지 접듯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다가 손잡이를 제외하고 몸통 부분, 매끈한 몸통 부분이 내가 접은 삼각형 만큼 크기가 남아 있을 때까지 접어주고요. 그리고 위쪽을 향한 게 뾰족한 모양이 되도록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뾰족하지 않고 윗부분 원래 바닥이었던 부분이 평평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끼워 넣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뾰족한 상태에서 이 매끈한 부분만 남고 지저분한 부분은 이 매끈한 부분과 동일한 양만 남기고 지저분한 부분은 일자로 접어줘서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살짝 펼쳐서 이 손잡이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게 잘 펼쳐서 넣어주고 다시 삼각을 접었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사다리꼴 모양이 되었을 때 손잡이가 있던 부분을 삼각으로 접어서 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산 모양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딱지 모양으로 접어왔던 부분을 살짝 펼쳐서 보면은 주머니가 생겨 있죠. 이 주머니 안에 손잡이가 있던 부분의 삼각 부분을 안으로 끼워 넣어주면은 삼각형 모양의 봉투 접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 삼각형 모양을 정리할 때는요, 같은 크기인 경우에 이렇게 마주보게 격자 모양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을 때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총 4등분을 해주는데요. 봉투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접는 횟수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횟수로 똑같이 4등분을 해주면은 큰 봉투는 큰 사이즈의 직각 삼각형, 중간 크기의 직각, 그리고 작은 크기의 직각 삼각형으로 봉투 크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삼각형을 정리해 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트형 손잡이가 있는 봉투도 네모난 모양으로 접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이 마트형 봉투가 옆에 튀어나와 있는 것을 속으로 넣고 바깥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접어주셔야지 접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람을 잘 빼주시고요. 손잡이 부분도 평평하게 잘 펼쳐주시고 세로 방향으로 4등분 해주면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몸통을 반 접고 또 반 접고. 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가운데 있던 이 날개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지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지저분한 부분을 속으로 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이 속으로 숨을 수 있게 길이의 절반 정도를, 길쭉한 네모 상태에서 길이의 절반 정도를 접고 바람을 빼주시고, 그러면 짧은 네모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총 3등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옷깨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3등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단 부분이었던 3분의 1을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 접혔던 나머지 3분의 1을 접어주시는데, 그냥 접으면은 펄럭펄럭 펼쳐지겠죠? 그래서 하단 부분, 접었던 부분을 살짝 들춰보면은 한쪽은 트여있고, 두 면은 막혀있고, 두 면은 트여있는 주머니가 나옵니다. 이 주머니를 제가 반 주머니라고 할게요. 반만 펼쳐진 주머니 안에 나머지 3분의 1을 끼워 넣어 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수납을 해주시면은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마트형 봉투 마지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조금 더 손쉽게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던 부분을 속으로 넣어서 정리해주고, 양쪽 바깥쪽 라인이 일자가 되도록 평평하게 해주는 거는 똑같고요. 대신 이 방법은 마지막에 묶어줄 거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은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봉투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중요한 것은 바람을 잘 빼주시고요. 바람을 잘 빼주시고 몸통 부분 똑같이 4등분 해줍니다. 세로 방향으로 4등분, 일단 반을 접어주고 또 한 번 더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길쭉한 네모, 이 상태는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또 이 가운데 부분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동그랗게 말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 길이를 먼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반 접어줘도 되고요. 저는 이게 좀 많이 길어서 바람을 빼가면서 3등분 해서 조금 더 짧은 길이로 접어줄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 이렇게 손잡이 끝까지 와서 맞닿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접을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그냥 반 접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김밥을 말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밥을 말면서 동글동글 말면서 내용물이 점점 밀려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닐봉투를 말아줄 때도 똑같기 때문에 손잡이에서 약간 띄워주고, 한 2-3cm 정도를 띄워주고 반 정도를 접어서 동글동글 말아줍니다. 동글동글 말다 보면 점점 밀려나는 게 보이시죠? 동글동글 말아줍니다. 이때 만약에 바깥 라인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옆에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바깥 라인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말고 나면 손잡이만 남은 상태. 이 손잡이 중에서 가운데 펄럭이던 부분은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손잡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은 묶을 수가 없고요. 쉽게 풀리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묶어주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거 말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반대로, 위쪽에 있는 건 그 방향 그대로 가고요. 아래쪽에 있던 게 뒤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감아준 다음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같은 방향을 향해 있던 손잡이 부분이 위쪽에 있던 건 그대로 갈 거고요. 아래쪽에 있던 건 뒤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시 돌아서 감싸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꼬인 부분이 생겨야지만 풀리지 않고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잡이 두 개를 묶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4등분을 해서 모든 봉투를 접었기 때문에 크기가 큰 봉투 그리고 크기가 작은 봉투 이렇게 높이로 크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